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제122회 제3교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온수 및 증기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입니다. 괄호 1번 보일러 출력의 4가지 표시 방법, 괄호 2번 발생 열량의 관계식, 괄호 3번 상당 방열 면적, 괄호 4번 표준 방열량에 따른 열매 및 실내 온도 상태 조건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 제122회 제3교시 2번 문제고요. 키워드들을 써보면 이제 온수 보일러, 그리고 증기 보일러, 보일러 출력, 발생 열량, 관계식, 상당 방열 면적, 그리고 표준 방열량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저는 오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면 이제 어떤 항목들을 다룰 것인지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온수 보일러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고요. 2번 증기 증기 보일러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고요. 이는 다시 마르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일러 출력의 종류를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발생 열량 관계식을 얘기해 볼 것이고요. 5번 표준 방열량
6번 상당 환율 면적, 그리고 7번 필요 방열 면적, 그리고 8번째로 보일러 출력, 난방부하만, 그리고 9번 증기 발생량, 10번 상당 증기 발생량, 그리고 11번 운축수 발생량, 그리고 12번 온수 발생량. 이렇게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양이 많죠. 근데 간단해서 이 2페이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먼저 온수 보일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온수 보일러. 온수 보일러. 일단 난방인 경우랑 급탕인 경우랑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 난방은 이제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라지에이터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 이제 뭐 증기를 공급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 복사 난방이 되죠. 그리고 또 뭐 급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를 열면은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급탕이라고 합니다. 일반 건축물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난방, 급탕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각각의 보일러가 보통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방용 온수 보일러, 그리고 급탕용 온수 보일러, 이렇게 각각 구비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좀 증기 보일러랑 비교하면서 하면 더 좋기 때문에 증기 보일러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보일러, 아직 여기 온수 보일러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난방, 여기도 급탕 두 가지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 한 대로 두 개를 다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일러 한 개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난방용 플러스 급탕용 증기 보일러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증기를 생산합니다.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온수를 생산하죠. 각각에서. 그래서 온수 생산, 또 온수 생산. 네, 급탕용은 이제 급탕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난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난방은 이제 생산된 온수 보일러 생산된 온수는 이제 방열기로 가죠. 열을 방산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라지에이터도 이제 방열기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건축물에 이제 가끔 이제 가열 코일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기가 공급이 돼서 이제 그 안에서 열을 방산하고 그 다음에 그 증기는 응축수가 돼서 회수가 되는 그런 방열기들이 있죠. 가열 코일이 있고요. 글로 공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탕용은 이제 급탕 저장하는 탱크, 저장조에 보관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리고 증기 보일러 생산된 이제 증기는 이제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열기로 하겠죠. 온수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급탕용은 여기서 생산된 증기가 바로 급탕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열교환기에서 이제 다른 물을 가열을 합니다. 이 열교환기에서. 그러니까 서로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일러랑 연결되어 있는 그 증기 계통이랑 이 열교환기에서 이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그 이제 해당 시스템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열교환기에서 이제 열을 교환을 하면서 이 증기는 냉각이 되고, 그쪽 이제 뭐 급수는 이제 여기서 열을 받아서 뭐 급탕이 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열교환기 통해서 이제 급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이 열교환기는 저탕조랑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이쪽 증기계통 말고 이 급탕계통 쪽 그쪽은 이제 열을 얻으면서 바로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온수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온수 따뜻한 물은 이제 나중에 수도꼭지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걸 기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온수 보일러에서의 이제 여기는 개가 하나예요. 그냥 여기 급수가 공급이 돼서 가열이 돼서 이제 온수가 돼서 급탕이 되고요. 저장이 잠깐 되었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 바로 기구 수도꼭지로 공급이 되는 개념이죠. 여기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난방, 급탕 두 개를 구분을 해서 별도로 구비를 하고요.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난방부터 설명을 드리면 난방용 온수 보일러에서 이제 온수를 생산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방열기로 공급을 해서 실내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난방 부하를 담당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뺏긴 이 온수는 다시 이제 회수를 해서 난방용 온수 보일러로 다시 와서 또 히팅이 돼서 또 온수가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고 이렇게 계속 폐루프를 돕니다. 근데 급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쓰는 건데 쓰고서 바로 버려버리잖아요. 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시스템은 아니고 급탕용 온수 보일러에서 이제 온수가 만들어지고요. 그 온수를 보통 급탕이라고 얘기하죠. 그 급탕을 이제 잠깐 필요에 따라서 저장을 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디서 수도꼭지를 열면 이제 그 기구로 공급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샤워할 때 뭐 뜨거운 물 쓰고서 바로 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다시 일로 돌아오진 않고 이제 배수 시스템으로 배수 계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형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증기 보일러 하나로서 난방용, 급탕용 모두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기를 일단 생산합니다. 왜냐? 증기 보일러이기 때문에. 그럼 그 생산된 증기는 난방용의 경우는 바로 방열기를 보내서 이제 난방을 하고요. 그러면 실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제 이 증기는 아마 응축수가 될 거예요. 응축수가 돼서 다시 증기 보일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증기 보일러에서 다시 이제 가열이 돼서 증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급탕은 여기서 생산된 증기로 별도의 열교환기를 이제 기동을 해서 그 열교환기에서 이 증기와 다른 급수랑 열교환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열교환을 해서 그 급수가 가열이 돼서 온수가 생산이 되고요. 급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열교환기에서 이제 급탕을 만들어주고 남은 그 증기는 응축수가 돼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방열기에서 돌아온 그 응축수랑 다시 이제 가열이 돼서 증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교환기란 저탕조항 일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수는 증기와 열교환을 하면서 급탕이 되고 저장이 되었다가 온수가 생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기구가 이제 급탕을 필요로 하면 기구로 공급이 돼서 예, 그걸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급수, 급탕 사용되고 이제 배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계통이 계속 순환되는 계통이 있고 또 이제 한쪽으로 흘러가는 계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다 커버가 됐는데 그런 거 확인해서 또 추가적인 공부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화살표 제가 조금 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수 보일러랑 증기 보일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치울게요. 여기도 이제 보자 지웠던 거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일러 출력의 종류. 1번 정미 출력입니다. 의미는 이제 딱 그 제일 기초가 되는 그런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뭐 순수한 그런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미 출력은 난방부와 플러스 급탕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일러가 내야 되는 출력은 우리가 에너지를 난방부하, 급탕부하가 있다고 했죠. 일반 건축물은 또 뭐 다른 건축물은 추가적인 부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 두 개니까 요 정도 두 개가 이제 가장 기초 단계에서의 그런 걸 의미하는 정미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상용 출력입니다. 상용 출력은 똑같이 난방부하에 플러스 급탕 부하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난방부하 같은 경우는 방열기까지 뭐 온수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증기를 공급하죠. 그러면 그 가는 길에 이제 열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관에서 그런 거 또는 급탕에서도 뭐 기구로 가는 동안에 이제 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열 손실 고려해서 더 이제 부하가 높은 유체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출력은 이 정미 출력에다가 배관 손실 부하 부하를 고려해준 그런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미 출력에다가 배관 손실 부하를 합쳐준 그런 값입니다. 당연히 배관에서 손실된 부하를 고려를 안 해주면은 이만큼 손실이 되면 더 적은 에너지가 방열기나 기구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은 방열기나 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를 못 얻겠죠. 그래서 배관에서 손실되는 부하를 포함해서 그 부하를 가진 유체를 공급해줘야 이제 최종 목적지인 방열기나 기구에서 원하는 목적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전격 출력입니다. 여기서 출력이란 의미는 다 아시죠? 출력은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와트라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줄 퍼 세크죠. 아니면은 뭐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출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전격 출력은 이제 여기서 상용 출력,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 손실 부하에 또 예열 부하를 더해준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한참 바깥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집을 이제 오프 시켜 놓는 것이 꺼 놓는 것이 이제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집에 처음 들어오면 예열부터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일러는 우리가 바로 필요로 하는 방열기 또는 기구에 난방부하랑 급탕부하가 공급이 돼야 돼요. 보일러를 킨 순간. 그렇죠? 거기다가 중간에 손실되는 배관 손실부하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목적지에서 필요로 하는 난방부와 급탕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 정미 출력이나 상용 출력은 기본적으로 가동 중에 있는 상태에서 출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가동을 하는 거니까 어, 뭐 배관도 다 식어 있을 것이고 뭐 또 이제 보일러도 식어 있을 것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열하는 부하를 추가로 더해줍니다. 그것이 전격 출력. 적으면 난방 부하 플러스 급탕 부하 플러스 배관 손실 부하 플러스 예열 부하가 되겠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리 출력 플러스 배관 손실 부하 플러스 예열 부하가 되겠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상용 출력 플러스 예열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과부하 출력 있고요. 이거는 과부하 발생 시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과부하가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의 출력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과부하 출력을 정의를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출력을 다뤄보았고요. 상용 출력은 이제 정미 출력이 한 1.1배 정도. 그래서 얘는 1에 1.1배. 얘는 정적 출력은 이제 1에 1.35배 되고요. 그리고 과부하 출력은 이제 3회 정적 출력의 한 1.2배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수 보일러, 증기 보일러, 보일러 출력의 종류를 이제 왼쪽 페이지에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4번부터 이제 12번까지
총 9개 항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발생, 열량, 관계식. 이거는 이제 문제의 의도를 봤을 때는 방열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쓰면은 이제 방열기 한 대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방열기 전 방열량은 이제 표준 방열량 곱하기 상당 방열 면적이 되겠습니다. 방열기 전 방열량, 얘는 단위가 와트가 될 것이고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 출력도 단위 시간당 에너지, 부하도 단위 시간당 에너지. 지금 단위 시간당 에너지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방열량은 이제 와트 퍼 미터 제곱.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이제 출력인 거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방열 면적은 미터 제곱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표준 방열량은 뭐고 상당 방열 면적은 뭐냐 궁금하죠? 표준 방열량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방열기가 있잖아요. 그 방열기에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발생하는 열량을 의미합니다. 어떤 표준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당 방열 면적은 이제 방열기가 보통 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일의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이 방열기 전 방열량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코일 면적이 면적이고 거기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하면 총 면적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단위를 한번 잘 보시면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약간 선을 긋고 5번 표준 방열량,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의미는 표준 상태에서의 단위 방열 면적당 그리고 단위 시간당 방열량이 표준 방열량의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표준 상태란 무엇일까? 그러면 그리고 표준 방열량은 두 개가 있습니다. 표준 방열량이 두 개인 경우는 이제 방열기 온수가 공급이 될 때는 증기가 공급이 될 때 이제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있고요.
표준 상태라는 것은 이제 실내 온도 18.5도씨 일 때가 이제 표준 상태고요. 표준 방열량 증기일 때는 이제 756 와트 퍼 미터 제곱이고요. 온수일 때는 이제 523 와트 퍼 미터 제곱입니다. 이때는 열매가 증기일 때고요. 이때는 열매가 온수일 때고요. 증기는 온도를 102도씨 정도로 보고요. 온수는 80도씨 정도로 봅니다. 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제 현열일 거고요. 그리고 증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잠열일 거고요. 거기에 이제 현열도 조금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 상당 방열 면적이고요. 얘는 이제 이퀴밸런트 다이렉트 라디에이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방열기 관련된 용어들이 라디에이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복사인 거죠. 그래서 EDR은 이제 이렇게 상당 방열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 4번 공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냥 공식대로 방열기 전은 전체란 얘기예요. 전 방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열기 전 방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이제 나눈 값이 이제 상당 방열 면적이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방열기에서는 이제 난방 부하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근데 뭐 증기나 온수 같은 경우는 표준 방열량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열매 온도랑 그런 표준 상태에 따라서. 그러려면 도대체 여기서 이만큼의 방열량이 필요한데
그리고 표준 방열량은 이만큼인데 그럼 얼마만큼의 면적이 필요할까? 그것이 상당 방열 면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다음 단계인 필요 방열 면적도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상당 방열 면적이 필요한 면적인데 실제로는 더 필요해. 왜냐면 저희가 뭐 안전율이라든가 보정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번은 이 상당 방열 면적을 조금 더 넓게 한 필요 방열 면적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필요 방열 면적은 필요 방열 면적은 상당 방열 면적에다가 보정 개수를 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율을 곱해 주게 됩니다. 단위는 이제 얘는 미터 제곱이죠. 상당 방열 면적도 미터 제곱이고 보정 개수 얘들 무차원 수고 안전율도 무차원 개수고요. 이렇게 필요 방열 면적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8번 보일러 출력.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난방 쪽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일러 출력은 이제 난방 부하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요 난방 부하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일러 출력은 이제 방열기에 이제 증기를 공급할 때랑 이제 온수를 공급할 때랑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증기를 공급할 때는 이제 보일러 출력은 보일러에 급수가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기가 되겠죠. 일단 증기보일러 난방일 때는 이제 방열기로 공급이 되죠. 증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응축이 돼서 응축수가 다시 이제 증기보일러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출력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증기 엔탈피 방열기에 공급되기 전에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응축수 엔탈피 그러니까 환수된 응축수 엔탈피입니다. 요거 곱하기 증기 발생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의 증기 발생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될 것이고요. 엔탈피의 단위는 이제 킬로 줄 퍼
킬로그램. 근데 지금 저희가 다 와트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줄 퍼 킬로그램으로 다룰게요. 그래야지 와트가 되고 킬로줄로 하면은 이제 킬로와트가 좀 더 편리해지게 되니까 여기서는 줄 퍼 킬로그램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단위가 와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일러에서 이제 급탕 말고 난방이 증기 보일러에서 계속되고 있다면은 증기가 생산이 돼서 방열기에 증기로 공급이 돼서 응축수로 다시 환수가 돼서 다시 보일러에서 증기가 되고 방열기로 증기 공급이 되고 여기서 열을 방출한 다음에 응축수가 돼서 다시 보일러로 돌아오고 요 과정에서 방열기 공급되기 전에 증기, 방열기에서 이제 배출돼서 보일러로 들어가기 전에 응축수 그만큼 엔탈피 곱하기 이제 증기 발생량만큼 곱한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 보일러에서는 보일러 출력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온수 같은 경우는 보일러 출력은 이제 증기 엔탈피는 아니고 이제 온수 엔탈피겠죠. 온수 엔탈피 마이너스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서도 온수가 이제 방열기를 공급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뿜고 이 온수가 좀 냉각이 되겠죠. 다시 냉각된 그런 온수가 보일러에서 가열이 돼서 뜨거운 온수가 돼서 다시 또 방열기로 가고 또 냉각이 돼서 이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그 온수가 또 온수 보일러에 들어와서 또 가열이 돼서 온수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수 엔탈피 마이너스 여기도 온수 엔탈피라고 할게요. 근데 앞에 온수 엔탈피랑 뒤에 온수 엔탈피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증기 발생량 틀렸죠? 예, 온수 발생량이죠. 네. 이따가 쓸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보일러 출력의 단위는 이제 와트고요. 얘는 줄 퍼 킬로그램 되고 온수 발생량은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은 9번입니다. 증기 발생량. 약간 페이지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써보겠습니다. 증기 발생량 이거는 이제 증기 공급일 때죠. 여기 증기 발생량. 증기 발생량은 이제 보일러 출력 난방 부하를 이제 엔탈피 차로 나눈 값.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일러 출력을 이 엔탈피 차로 나누면 증기 발생량이 되겠죠.
다음 10번. 그러면 여러분 혹시 상당 증발량 들어보셨어요? 상당 증기 발생량. 상당 증발량 같은 뜻입니다. 사실 증기 발생량이랑 얘랑 이제 같은 개념인데 상당 증기 발생량은 이 증기 발생량보다 좀 더 값이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증기 공급량이 될 거예요. 어떤 의미냐? 이제 보일러 출력 난방부와 를 엔탈피차로 나눈 게 아니라 이제 100도씨 증발 잠열로 나눈 값입니다. 백도씨 증발 잠열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증발 잠열이 사실 달라요. 근데 100도씨 대기압일 경우에 증발 잠열은 이제 2257 kJ per kg이고요. 그러면 줄로 나타내면 공을 3개를 더 붙이면 되고요. 줄 per kg 이 정도 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증기 발생량보다 이 상당 증기 발생량이 더 커져요. 왜냐? 지금 이 보일러 출력에서 이 엔탈피 차로 나눈 것이 증기 발생량이잖아요. 근데 이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응축수 엔탈피는 이제 응축수가 100도씨까지 가열이 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잔멸로 물에서 증기로 바뀌는 상변화를 합한 엔탈피 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멸 플러스 현열이 포함된 더 큰 값이에요. 근데 이 값을 이 현열을 뺀 증발 잔멸로만 얘를 나눠주면 얘를 더 작은 값으로 나눴기 때문에 증기 발생량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증기 발생량보다 상당 증기 발생량이 더 크고 이 상당 증기 발생량으로 증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여유 있게 공급을 해야겠죠. 딱 그 요차로만 공급을 하면은 이제 뭐 여유도 없고 하니까 이제 상당 증기 발생량을 계산을 하고 그거는 이 엔탈피 차로 보일러 출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100도씨 증발 잠열로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상당 증기 발생량이라고 하고 그거를 증기 공급량으로서 증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마른 것 같아서 온수를 쓸게요. 여기는 그래서 온수 발생량 썼고요. 그다음에 줄 한번 나눌게요. 그러면 증기가 공급이 되면 방열기에서 이제 응축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응축수 발생량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 증기 공급량이 결국 방열기에서 응축수가 돼서 냉각이 돼서 돌아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들어온 값, 나간 값 같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증기 공급량과 동일. 예. 최적유량은 다르겠지만 이제 질량유량은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축수 발생량 단위 kg per sec 관점에서는 이 증기 공급량 kg per sec와 같습니다.
11번까지 했고요. 여기다가 단위를 좀 이따가 써줄게요. 12번은 이제 온수 발생량. 온수 발생량은 이제 똑같죠. 여기 증기 발생량의 개념과 보일러 출력, 난방, 부하를 엔탈피 차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온수 발생량이 바로 이제 온수 공급량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할증은 더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8번, 12번, 아니 여기 8번에서 9번과 12번이 대비가 되는 거죠. 증기보일러에서는 증기 발생량, 온수보일러에서는 온수 발생량. 근데 증기보일러에서는 증기 공급량이 상당 증기 발생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온수보일러에서는 그냥 온수 발생량의 온수 공급량, 이렇게 대비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단위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다 여기는 킬로그램 퍼 세크, 또 킬로그램 퍼 세크, 또 단위도 킬로그램 퍼 세크, 또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얘도 좀 구분을 써줄게요. 여기 방열기 전, 여기도 방열기 전은 방열기 후, 얘도 방열기 후, 이렇게 써주면 더 분명하겠죠. 이 정도로 써놨고요. 예, 다 할 얘기는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예. 정리 한번 해보고, 좀 부연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부연하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바로 좀 찾아보게요. 먼저 오늘 다룬 거는 이제 공존행동 기계기술사 제122회 제3교시 02번 문제이고요. 키워드들은 이제 온수보일러, 증기보일러, 보일러 출력, 발생연량 관계식, 상당 방열 면적, 표준 방열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제 좀 기본적인 그런 쉬운 그런 문제였던 걸로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런 용어들을 좀 분명하게 대비하면서 설명한 교재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뭐 훌륭한 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도 좀 최대한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분명하게 구분을 하도록 좀 개념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온수 보일러, 증기 보일러, 그리고 보일러 출력의 종류, 그리고 발생 연량 관계식, 얘는 방열기 관점이고요. 표준 방열량, 그리고 상당 방열 면적, 그리고 필요 방열 면적, 그리고 보일러 출력,
여기서 나왔는데 한 번 더 난방부 관점에서만 나타내 보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증기 발생량, 상당 증기 발생량, 응축수 발생량, 온수 발생량을 다루기 위한 거겠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이제 보일러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하실 때 얘는 온수 보일러 난방 관점은 이제 중앙식이고 그리고 이제 음, 직접 난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증기 보일러도 얘도 이제 난방은 중앙식이고 직접에 해당이 됩니다. 급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는 거는 이제 직접 온수를 가하기 때문에 중앙식에 직접 가열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급탕은 이제 간접적으로 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중앙 그리고 간접 가열식으로 아마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들을 보면은 그런 거 볼 때 참조하시라고 제가 예를 든 그런 식들을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온수 보일러랑 증기 보일러 그리고 난방일 때의 과정, 급탕일 때의 과정을 각각 이제 적고서 설명을 해봤었고요. 보일러 출력은 이제 요 세 개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네 개는 네 번째는 이제 저도 이렇게 그렇게 머릿속에 있진 않아서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가지 그리고 이 서로가 다 관련이 있죠. 배관 손실 부하를 더 추가로 해줬느냐 아니면 거기다 또 예열 부하를 추가적으로 해줬느냐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이 세 가지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발생 열량 관계식 방열기에서의 공식을 쭉 적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표준 방열량과 상당 방열 면적이 중요하겠죠. 표준 방열량은 이제 표준 상태에서의 단위 방열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열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증기 같은 경우는 756 와트 퍼 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이만큼의 줄을 이제 에너지를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일러 출력에서는 증기 보일러냐 온수 보일러냐 따라서 이제 증기 발생량, 온수 발생량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증기 발생량 한번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기 발생량 여기서의 증기 발생량 대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온수 발생량 여기서의 온수 발생량 이렇게 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증기 공급량 그리고 여기 온수 공급량 이렇게 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상당 증기 발생량은 여기서 이제 엔탈피 차로 보일러 출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100도씨 증발 잠열 나누기 때문에 이 증기 발생량보다 상당 증기 발생량 이 단위의 값이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응축소 발생량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증기 공급량과 동일하게 나올 것이고요. 온수 발생량은 똑같이 증기 발생량에서처럼 엔탈피 차로 나눠주는 그런
값이고요. 여기 엔탈피에는 이제 증발 엔탈피, 증발 잠열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증발 잠열은 포함이 되어 있지 현열로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증발 플러스 현열, 여기는 이제 현열만 있겠죠. 이제 여기 방열기를 한번 볼게요. 이 방열기에서는 이제 그 표준 상태에서 그리고 표준 상태가 실내 온도 18.5도씨였죠. 증기는 한 102도씨 정도, 온수는 한 80도씨 정도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만들어내는 복사 에너지 양이 단위 면적당 756 줄 퍼 세크 와트,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이만큼의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이제 이런 조건에서 공급이 될 때, 그리고 온수는 이런 온도의 온수가 이런 실내 온도에 공급이 되었을 때 단위 면적당 이제 523 줄 퍼 세크,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523줄의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로서 이제 실내가 난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증기 102도씨 그리고 또는 온수 80도씨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 방열기에.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증기나 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증기를 만들 때는 이제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응축수 엔탈피, 그쵸? 그만큼의 차이만큼 엔탈피를 높여줘야 되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 거기다가 이제 질량유량 곱한 것만큼의 이제 보일러 출력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온수 같은 경우도 엔탈피 차 그리고 온수 발생량, 질량만큼의 그런 에너지,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열매가 이제 방열기에 가면 방열기에서 이제 이만큼의 표준 방열량에 해당되는 이제 방열기 방열량만큼 에너지를 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으면 더 이상 방열하기에 조금 비효율적이 되니까 다시 보일러로 돌아와서 또 가열이 돼서 에너지를 얻고 다시 또 방열기로 가서 에너지를 뿜고 또 다시 보일러라서 에너지를 얻고 다시 방열기로 에너지를 뿜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쪽 에어리어랑 이제 이쪽 에어리어랑 보일러 출력은 열매의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열매의 엔탈피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보일러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엔탈피 또는 에너지가 높아진 열매는 방열기로 가서 실내에 이제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마무리로 할게요. 보일러가 있으면 이제 열매가 있고 그리고 방열기가 있고 이런 개념인 거죠. 보일러에서 열매에 에너지를 주고 이 열매가 방열기에 에너지를 주고 이 방열기는 실내에 에너지를 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일러에서 열매에 에너지를 주는 과정은 이제 여기 보일러 출력 8번 이하에 해당이 되는 뭐 얘기고요. 열매가 방열기에 에너지를 주는 것은 이제 4번 이하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